나는 칼날을 형의 목에 대고 서 있었다. 피가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생일 축하해, 형이.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파티 버스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EDM 비트보다 더 날카로웠다. 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 눈빛이 내가 평생 믿어온 형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은 그 밤, 예상치 못한 배신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형을 죽이지 않았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지만 그 후로 내 인생은 복수의 검은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끝까지 듣고 싶다면 각오 단단히 하길. 서울의 여름밤은 항상 습하고 끈적거린다. 특히 강남의 거리에서라면 더 그렇다. 나는 형의 생일을 위해 파티 버스를 빌렸다. 그 버스는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블랙 SUV 타입으로 내부에 LED 조명이 깔려 있고 바와 스피커가 완벽하게 갖춰진 고급 모델이었다. 비용 500만 원쯤 들었다. 형이 좋아할 만한 DJ도 고용했다. 클럽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녀석, 이름은 DJ 크리스. 그의 믹스가 밤을 불태운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형은 내게 전부였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형은 20살의 나이로 나를 키웠다. 대학을 포기하고 편의점 알바와 공장 야간 근무로 내 학비를 마련했다. 민준아, 너는 공부나 해. 형이 다 해볼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형을 신처럼 믿었다. 이제 내가 25, 형은 30.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형에게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친구들, 지인들 모아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게 내 계획이었다. 파티 멤버는 10명쯤 됐다. 내 대학 동기들, 형의 회사 동료 몇 명, 그리고 형의 여자친구 수연 누나. 수연 누나는 형과 3살 차이로 은행원이었다. 늘 차분하고 우아한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이번 파티 정말 기대돼요. 오빠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이게 딱 힐링이 될 거예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나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를 빌린 업체는 압구정에 있었다. 오후 7시, 나는 그곳으로 가서 최종 점검을 했다. 고객님, DJ는 8시에 도착할 거예요. 루트는 강남대로 돌다가 한강 다리 건너서 여의도까지. 클럽 스탑도 하나 넣을까요? 직원의 물음에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네, DJ 크리스가 제일 좋아할 만한 곳으로요. 모든 게 완벽했다. 나는 형에게 서프라이즈로 연락했다. 형, 오늘 저녁 8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 앞에서 봐. 중요한 미팅이야. 형은 웃으며 뭐야, 또 무슨 장난이야? 라고 답했다. 8시가 되자 버스가 도착했다. DJ 크리스가 먼저 내리고 헤드폰을 목에 걸친 채 악수를 청했다. 안녕, 민준 씨, 오늘 밤을 뜨겁게 만들어줄게. 그의 눈빛이 자신만만했다. 곧 형과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형은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얘야, 이게 무슨... 와, 진짜 파티버스냐? 형의 놀란 표정이 내 가슴을 뿌듯하게 채웠다. 수연 누나가 형의 팔을 끼고 올라탔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키스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다. 버스가 출발했다. DJ가 음악을 틀자 베이스 사운드가 몸을 울렸다. 빅뱅의 팬테스틱 베이비가 흘러나오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술이 돌고 춤이 시작됐다. 나는 형 곁에 앉아 맥주를 들이켰다. 형, 오늘은 내 날이야. 모든 스트레스 다 풀어. 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고마워, 민준아. 내 덕에 사는 게 재밌어.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정말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중 버스가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주워 들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수연 누나의 핸드폰이었다. 오빠, 오늘 밤에 만나자. 민준이 모르게 그 발신자는 형. 아니, 형의 이름이 아니었다. 재훈 오빠. 형의 회사 동료, 오늘 파티에 온 그 재훈 형이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수연 누나가 다가왔다. 아, 내 폰. 고마워요. 그녀가 빼앗듯 가져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메시지는 내 머릿속에 새겨졌다. 배신의 첫 씨앗이 싹 텄다. 파티는 계속됐다. DJ 크리스가 믹스를 바꿔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사람들은 춤추고 사진을 찍고 웃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재훈 형이 수연 누나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아니, 모르는 척. 나는 술을 더 마셨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왜 수연 누나가? 그녀는 형의 여자친구였다. 우리 가족이었다.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클럽 스탑을 했다. VIP 라운지라는 곳, DJ 크리스가 여기서 한 잔 더, 라고 외쳤다. 우리는 내려서 클럽으로 들어갔다. 형이 나를 끌어당겼다. 민준아,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클럽 안, 네온 불빛 아래 재훈 형과 수연 누나가 화장실 쪽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다. 나는 따라갔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다.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형을 배신하는 키스. 내 손이 떨렸다. 복수의 불꽃이 처음으로 피어올랐다. 나는 돌아서서 형에게로 갔다. 형, 화장실 각.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다. 클럽에서 나온 우리는 다시 버스로 돌아왔다. 공기는 더 습해졌고 내 가슴속은 이미 폭풍이었다. DJ 크리스가 다음 트랙, 스페셜이라고 외치며 비트가 터지자 모두가 다시 미쳐 날뛰었다. 하지만 나는 춤추지 않았다. 나는 지켜봤다. 재훈 형의 손이 수연 누나의 허리를 스치듯 만지는 걸, 누나가 형의 어깨에 기대면서도 재훈을 힐끔 보는 걸. 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민준아, 이 파티 최고야. 내 덕분에.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울었다. 형,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는 한강변을 따라 달렸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게 아름다웠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왜 수연 누나는 그랬을까?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형의 회사 행사에서였다. 형이 내 여친 소개할게, 수연이야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완벽했다. 지적이고 따뜻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요리까지 해줬다. 민준 씨, 오빠가 항상 형제 자랑해요. 당신 덕에 오빠가 버티는 거라고. 그 말들이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재훈 형은? 그는 형의 절친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 회사에서도 형의 오른팔. 재훈이 없으면 나 못 살아라고 형이 말하던 그 녀석. 오늘 파티에도 내가 초대했다. 형의 생일인데 재훈 형도 오라고 해. 그게 내 실수였다. 그들은 이미 얼마나 오래전부터.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다. 모두가 흩어졌다. 형과 수연 누나는 형의 아파트로, 나는 내 원룸으로. 문을 닫자마자 나는 토했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기록, 모든 걸 뒤졌다. 수연 누나의 인스타그램. 비공개지만 형의 계정을 통해 본 적 있었다. 최근 포스트, 한강 사진.
댓글에 재훈 형의 하트. 그리고 DM. 해킹은 아니지만 형의 폰을 빌린 적이 있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0925. 형의 폰을 확인했다. 어제 빌린 척하며. 메시지 앱에 수연과 재훈의 그룹 채팅이 없었다. 하지만 개별. 수연에게 보낸 형의 메시지. 오늘 재훈이랑 미팅 끝나고 피곤해. 너는 그리고 재훈에게 야, 수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 형은 알았던 거였다. 형은 이미 알았고 그냥 모른 척한 거였다.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형이 수연과 재훈의 관계를 알면서도 왜 파티를 즐겼지? 왜 나에게 최고야 라고 했지?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민준아. 왜? 형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다. 형, 수연 누나랑 재훈 형의 그거. 형 알았어. 침묵. 긴 침묵. 무슨 소리야? 자, 늦었어.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장면들. 부모님 사고 후 형이 나를 안고 울던 밤. 민준아, 형이 지켜줄게. 영원히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났다. 배신은 형에게서 왔고 그게 더 아팠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싸움은 아니었다. 공정하게 그들이 잃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형의 회사로 갔다. IT 기업 네오테크 빌딩 20층. 형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재훈 형이 먼저 나왔다. 민준이. 무슨 일? 그의 미소가 역겹게 친절했다. 재훈 형, 형제 사이에 배신은 없다고 믿었는데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 무슨, 나는 수연 누나의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재훈 형은 창백해졌다. 민준아, 오해야. 그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형한테 말할 거야? 아니, 이미 알지. 형도 공모자잖아. 재훈이 나를 붙잡았다. 제발, 민준아. 수연이가. 그녀가 먼저 변명. 더 역겨웠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들 다 망하게 해줄게. 회사 로비에서 형을 만났다. 형은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민준아, 어제 일은 나는 형의 멱살을 잡았다. 형, 왜 수연 누나를 재훈 형한테 양보한 거야?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복잡해. 수연이가. 그녀가 재훈을 좋아해. 나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우리 가족은 이미 죽었어. 형이 내가 죽인 거야? 나는 돌아섰다. 복수의 첫걸음. 나는 수연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저녁 한강 카페 그녀가 왔다. 카페에서 그녀는 울었다. 민준 씨, 미안해.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재훈 오빠가. 나를 구해줬다. 형이 당신을 때렸어. 학대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감정적으로. 재훈 오빠는 달라. 그날 나는 알았다. 형은 완벽하지 않았다. 부모님 사고 후 형은 우울증에 빠졌다. 술을 마시고 나를 때린 적도 있었다. 미안해, 민준아. 형이 미쳤어. 하지만 그 후로 고쳤다고 믿었다. 수연 누나는 그걸 알았고 재훈에게 갔다. 배신의 뿌리는 더 깊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폭로는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할 완벽한 복수. 먼저, 증거 수집. 나는 프라이빗 디텍티브를 고용했다. 비용 1,000만 원 모든 걸 파헤쳐. 이메일, 통화 기록,
만남 장소 디텍티브는 위험해요. 고객님. 법적 문제 생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답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왔다. 수연과 재훈의 관계는 1년 전부터. 호텔 기록, 사진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형은 알았고 심지어 재훈에게 수연을 잘 부탁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형은 포기했다. 나를 위해? 아니, 자신을 위해. 형은 수연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불만을 알았고 그냥 흘려보냈다. 민준아가 행복한 가족을 원하니까 그의 변명.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형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형이 나왔다. 민준아, 나는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다. 형, 왜 나한테 숨겼어? 왜 가족을 지키지 않았어? 형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약해. 너처럼 강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형을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복수는 시작됐다. 복수의 계획은 세밀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먼저 재훈 형,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네오테크의 AI 개발팀 리더. 나는 해커 친구를 동원했다. 대학 때 알던 녀석, 블랙햇이라는 별명의 민수. 민준아, 이건 범죄야. 돈 줄게. 500만. 민수는 동의했다. 우리는 재훈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거기엔 회사 기밀 문서가 있었다. 재훈은 그걸 팔아먹고 있었다. 경쟁사에.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재훈 팀장의 부정, 첨부 파일의 모든 증거.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IT 기업 네오테크 내부 스파이 사건. 재훈은 체포됐다. 형의 팀은 엉망이 됐다. 형은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재훈이가. 왜? 나는 차갑게 형도 알잖아. 배신의 대가라고 답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한 거야. 나는 끊었다. 다음 타겟, 수연 누나. 그녀의 은행원 경력.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팠다. 디텍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수연은 대학 때 사기를 쳤던 전력이 있었다. 작은 금액, 하지만 은행 입사 시 숨겼다. 나는 그 기록을 복원했다. 익명 팁으로 은행에 보냈다. 직원 수연 씨의 범죄 전력 조사 시작. 수연은 해고됐다. 그녀가 내게 왔다. 눈물 범벅. 민준 씨, 당신이야? 왜? 나는 웃었다. 누나, 형을 배신한 대가. 공정하지?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 오빠가 날 때렸어. 재훈 오빠가 날 사랑해줬어. 나는 놀랐다. 형의 폭력. 어렴풋이 기억났다. 하지만 증거 있어. 그녀가 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형의 목소리, 수연아, 미안해. 화가 나서 윗 때리는 소리. 그 파일이 내 계획을 바꿨다. 형에게로 향했다. 이제 형 차례. 나는 형을 만나러 갔다. 공원 벤치. 형은 초췌했다. 민준아, 재훈이 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수연 누나가 말했어. 내가 그녀를 때렸다고. 형이 무너졌다. 그건 한 번뿐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 사고 후유증이야. 내가 병원 갔어. 형의 고백. 그는 우울증 치료 중이었다. 약을 먹고 상담받았다. 하지만 수연은 그걸 견디지 못했다. 민준아, 나도 피해자야. 너처럼 강하지 않아.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흔들렸다. 형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는 나를 키운 형이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형의 약점을 썼다. 회사에서 형은 승진 직전이었다.
나는 그의 상사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팀장 민호 씨의 정신건강 문제. 폭력 전력 첨부, 수연의 녹음. 형은 조사받았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팀에서 밀려났다. 형이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침착했다. 형, 내가 먼저 배신했어. 가족을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형의 코피가 터졌다. 너, 괴물이야? 형이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형이 만든 괴물. 그 싸움 후, 형은 사라졌다. 연락 두절. 수연은 재훈의 변호를 위해 법정에 나섰지만 재훈은 감옥행.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이 왔다. 하지만 공허도. 밤마다 꿈에 부모님이 나왔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의 비밀. 디텍티브가 또 하나의 사실을 가져왔다. 형은 부모님 보험금을 숨겼다. 2억 원이 나의 학비로 쓴 게 아니었다. 형은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 빚이 쌓였다. 재훈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줬고 대가로 수연을. 아니, 그건 아니었다. 형은 수연을 재훈에게 넘긴 게 아니었다. 재훈이 형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수연을 노렸다. 진실이 밝혀졌다. 형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하지만 그 포기가 배신으로 이어졌다. 나는 형을 찾아 나섰다. 그의 흔적. 술집, 모텔. 마침내 한강 다리 아래에서 찾았다. 형은 자살 시도 중이었다. 민준아. 끝내자. 나는 형을 끌어안았다. 형, 왜?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형의 고백. 민준아, 내가 다 망쳤어. 너한테 미안해. 나는 울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됐다. 자신에 대한. 형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정신과 병동. 의사가 말했다.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자살 충동 강해요. 나는 매일 방문했다. 형, 괜찮아. 형은 창밖을 보며 민준아, 너도 가.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한 짓, 재훈의 감옥, 수연의 해고, 형의 파멸. 공정했나? 아니, 과도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수연 누나가 병원에 왔다. 민준 씨, 오빠 봤어요. 그녀의 눈은 퀭했다. 재훈의 재판이 끝나고 그는 3년형. 그녀는 혼자였다. 누나, 왜 형을 배신했어? 그녀가 울었다. 민준 씨, 오빠가 날 때린 후 재훈 오빠가 위로해줬어. 사랑은 복잡해.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누나, 형과 헤어져. 재훈 기다리지 마. 새로 시작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 나는 그녀의 새 직장 작은 회계사무소 새 팁을 보냈다. 전직 은행원의 사기 전력. 그녀는 또 해고. 민준 씨, 당신 그녀의 절규.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속삭였다. 형이 퇴원했다. 우리는 다시 살았다. 하지만 관계는 깨졌다. 형은 알바로 생계. 민준아, 미안해. 내가 약해서. 나는 형, 잊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증오했다. 왜 형은 강하지 않았나? 왜 나를 지키지 않았나? 나는 더 나아갔다. 형의 과거 도박빚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민호 씨 빚 1억. 형이 무릎 꿇었다. 나는 돈을 갚아줬다. 내 저축 전부. 형,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 돈은? 내가 재훈의 회사 기밀을 팔아번 돈. 와 이러니? 수연이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민준 씨, 왜 날 파괴해? 나는 방문했다. 누나, 형의 고통 느껴봐. 그녀가 당신도 괴물이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괴물이 됐다. 형과 나는 한강을 걸었다. 민준아, 복수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획은 계속. 나는 형의 상사에게 진실을 말했다. 형의 폭력은 제 과장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형은 복직됐다. 하지만 그 후 나는 형의 약을 바꿨다. 우울증 약에. 더 강한 것, 형의 상태가 악화됐다. 형이 다시 입원. 민준아, 왜 내 약? 그는 의심했다. 나는 형, 착각이야. 하지만 형의 눈빛이 달라졌다. 너, 날 죽이려 해. 공포.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형이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할 거야. 재훈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다 한 거지? 형제애가 뭐냐? 나는 찢었다. 수연은 정신병원에 갔다. 재훈 오빠. 민준 씨가 그녀의 망상. 내 삶도 무너졌다. 직장 그만두고 친구들 사라졌다. 민준아, 너 이상해.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부모님의 사고 장면, 형의 피, 수연의 울음, 재훈의 쇠창살. 나는 거울을 봤다. 이게 나인가?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몸. 복수는 나를 삼켰다. 형이 퇴원 후 우리는 대화했다. 진심으로.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보험금, 도박. 다 내 탓. 형의 고백. 그는 빚 때문에 재훈에게 도움을 구했고 재훈은 수연을 조건으로 했다. 형은 거부했지만 수연이 먼저 갔다. 그녀가 오빠를 구하자라고. 진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형은 나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실패했다. 나는 울었다. 형, 미안해. 내가 형이 안아줬다. 민준아, 용서해. 우리 다시. 하지만 늦었다. 수연이 병원에서 탈출했다. 민준 씨를 죽이겠어. 그녀의 메시지. 나는 경찰에 신고. 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다. 형이 말했다. 민준아, 내 복수가 그녀를 미치게 했어. 재훈의 재판 재심. 증인이 나왔다. 재훈의 무죄 주장. 민준이가 조작했어.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아니, 진실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재훈은 풀려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내 인생 끝장내줄게. 싸움. 그의 주먹이 내 뼈를 부쉈다. 병원행. 형이 간호했다. 민준아, 그만해. 이게 복수냐? 나는 형. 아직 안 끝났어. 퇴원 후. 나는 마지막 계획. 형의 약의 독, 아니, 과다 복용 유도. 형이 자살하게. 하지만 형이 먼저 말했다. 민준아, 나 알아. 내가 약 바꾼 거. 그의 눈 으슬픔. 왜? 나는 무너졌다. 형, 내가 배신했으니까. 형이 웃었다. 배신. 나는 내 형이야. 영원히. 그날 형은 사라졌다. 자살. 아니, 편지. 민준아, 내가 떠날게. 내가 자유로워지게. 한강에서 시신. 형의 죽음. 나는 소리쳤다. 형, 복수의 끝. 하지만 고통은 더 컸다. 수연이 왔다. 민준 씨, 오빠. 당신 탓. 우리는 울었다. 재훈은 도망쳤다. 내 인생, 파괴. 경찰 조사. 자살. 의심스러워. 나는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입 다물었다. 형의 장례식. 비가 왔다. 서울의 회색 하늘. 수연 누나가 왔다.
민준 씨, 미안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재훈은 잡혔다. 도박빚 추심 중 폭력. 감옥 복귀. 나는 홀로 남았다. 형의 유언. 민준아, 살아. 복수 말고 사랑으로. 그 말에 나는 변했다. 하지만 늦었다.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 수년 후 나는 상담사 됐다. 배신의 피해자 도와. 형제애는 복잡해요. 용서가 답이 하지만 속으로는 형을 그리워. 어느 날 수연이 왔다. 민준 씨, 아이 있어요. 재훈의 그녀의 미소. 나는 안아줬다. 누나, 축하해. 복수의 대가. 이름.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치유. 형, 생일 축하해. 내 덕에 나는 살아. 끝.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내 마음속에.